여기선 영어만 써. 니네 암으로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남자의 차가운 손이 내 짐속을 마구 뒤집어 놓네요. 수백 명이 오가는 공항. 나는 벽처럼 세워졌습니다. 한국계 2세,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아왔건만 오늘은 그냥 동양 여자 하나일 뿐입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그의 손길엔 자비가 없었습니다. 내 속옷 위를 넘나드는 시선. 테러리스트 아니냐는 비웃음에 심장이 얼어붙었죠. 모멸과 분노,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당신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 이수진, 연방 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모욕이 당신 삶을 송두리째 뒤집을 재판의 시작임을. 차가운 손끝이 남긴 기억, 나는 잊지 않습니다. 자, 이제 판결은 제가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고단한 하루로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LA 국제공항 입국장. 수화물 벨트 위로 검은 캐리어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어머니, 잘 가셨을까요? 손목 시계를 보니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서울에서 보낸 사흘이 마치 꿈처럼 아득합니다. 어머니 제사상에 올린 나물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어요. 20년 전 미국으로 건너올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지금은 뒤만 돌아보게 됩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입국 수속대로 향합니다. 줄지어 선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유독 어색해 보이네요. 여권을 꺼내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미국 여권이지만 사진 속 제 얼굴은 어딘지 서먹해요. 한국계 2세로 태어나 이곳에서 52년을 살았건만 여전히 이방인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사람이 수속을 마치고 지나갑니다. 어디가 진짜 집일까요? 서울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그리워집니다. 김치찌개 냄새, 지하철 2호선 소음, 한강 다리 위의 바람.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LA 공항의 선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네요. 소속 장구 직원이 손짓합니다. 여권을 건네며 무의식 중에 한국말이 나올 뻔했어요. Thank you. 영어로 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20년간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았지만 진짜 소속감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것 같아요. 캐리어를 끌고 출구로 향하면서 뒤돌아봅니다. 언제 다시 고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보안 검색대 앞에서 줄을 서며 핸드폰을 꺼냅니다. 남편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을 해야겠어요.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나 지금 공항이야. 무사히 도착했어.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20년간 미국에 살았지만 남편과는 늘 한국말이 편해요. 어머니 제사 잘 지냈고 이제 집에 가려고. 보안검색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제 차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선 영어만 쓰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갑자기 백인 보안 요원이 다가와 소리를 지릅니다. 순간 전화 속 남편의 목소리가 멀어져요. 실례지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핸드폰 줘요, 당장. 윌슨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남자가 손을 뻗습니다. 무례하게 제 핸드폰을 빼앗아가요. 왜 이러세요? 그냥 남편이랑 통화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식으로 암호 쓰잖아요. 안 그래요? 그의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갑니다. 주변 승객들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너희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말로 수군거리잖아. 너희들이라는 표현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25년간 법조계에서 일하며 쌓은 자존심이 무너져요. 저는 미국 시민이에요. 판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는 제 모습이 초라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려 가방을 뒤지지만 손이 떨려요. 그래요?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동료 보안 요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려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윌슨은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화면이 꺼진 핸드폰을 돌려받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20년 미국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가방에서
간신히 꺼낸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판사 신분증과 여권, 모든 서류가 떨리는 손끝에 있어요. 가짜 신분증 만드는 건 중국인들 특기잖아. 그의 말에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이건 진짜예요. 확인해 보세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지만 그는 코웃음만 칩니다. 헤이, 존슨, 스미스, 여기 좀 와봐. 무전기로 동료들을 부르는 윌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요. 두 명의 남성 보안 요원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뭔 일이야? 의심스러운 서류 가져온 승객이야. 별실로 데려가자. 윌슨이 제 팔을 거칠게 잡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말 판사예요. 목소리가 떨리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봅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르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3명의 보안 요원에 둘러싸여 끌려갑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요. 별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립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제 모습.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여성 보안 요원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차가운 별실 안 3명의 남성이 저를 둘러쌌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듭니다. 긴급 프로토콜에 따라 저희가 직접 수색하겠습니다. 안 돼요. 여성 요원이 와야 해요.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입국 금지 처리됩니다. 협박이 시작됩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팔을 벌리고 서세요. 이건 불법이에요. 절차를 어기고 있어요. 하지만 제 항변은 무시됩니다. 어쩔 수 없이 팔을 벌리고 서게 됩니다. 윌슨의 시선이 제 몸을 훑어내려요. 속옷 라인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제 가슴과 허리를 스캔합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휩쓸어요. 20년간 판사로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요. 눈물이 나려고 해도 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외형상 이상 없네요. 마치 물건을 검사하듯 말합니다. 제 인격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순간이에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들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벽에 기댄 채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해요. 그들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속옷은 착용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온몸이 얼어붙어요.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떨려 나옵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차가운 협박이 귓속을 파고듭니다. 옷을 열어보지 않으면 입국 지연 사유로 처리됩니다. 옆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와요. 사람을 우롱하는 그 소리에 온몸이 떨립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가림막 하나 없어요. 훤히 트인 공간에서 이런 수모를요. 여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데요. 가슴 부위 근처로 손이 다가옵니다. 그만해요. 소리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몇 번이고 같은 부위를 더듬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느껴요. 신체 보정 속옷이면 미리 얘기하셨어야죠. 보안상 위험할 수 있거든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계속 손을 움직입니다. 무전기를 꺼내는 소리가 들려요. 의심 구조물 발견. 신고하는 목소리가 별실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20년간 쌓아온 존엄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2019년 뉴욕타임스 보도, TSA의 아시아계 승객 표적 선별. 당시 읽었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동양인들은 다 똑같이 생겨서 못 믿겠어? 제 신분증을 들고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그리고는 제 한국어 억양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과장된 억양으로 따라하며 동료들을 쳐다봅니다. 완전 똑같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별실에 퍼져요. 25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냉정함이 되살아납니다. 이름표를 확인해요. 마크 윌슨이라고 적혀 있네요. 시간도 기억해둡니다. 오후 2시
47분. 발언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겨둡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5년 전? 신분증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성형수술이라도 했나? 동료들이 또다시 웃어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꾹 참아요. 지금은 증거를 수집할 때입니다. 동료의 이름표도 확인합니다. 제임스 록과 톰 데이비스. 이들의 얼굴, 목소리, 행동 패턴까지 모두 기억해둬요. 여기 봐봐. 얘 완전 당황했어. 제 표정을 보며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법조인의 본능으로 돌아갔어요. 이 모든 게 체계적인 인종차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분노 대신 냉철한 판단력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들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권력 남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고발자가 되겠습니다. 몇 분 뒤 별실문이 열립니다. 오해였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하게 말해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멘트만 남긴 채 돌아섭니다. 제 몸은 아직도 그들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옷을 다시 정리하며 가방을 듭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오해였다는 말 한마디뿐. 별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사람들이 평범하게 오가고 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가방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요. 떨림이 멈추질 않네요. 공항 출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복도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섭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죠. 그냥 평범한 귀국자일 뿐이에요. 공항바 남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제 표정을 읽었나 봐요.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늦었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순간 모든 걸 말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냥 오래 걸렸어.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조용히 앉아요. 남편이 시동을 걸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봅니다. LA의 밤하늘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져요. 하루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두운 남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뭔가 달라 보입니다. 법원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이 인사를 건네요. 판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고개만 짧게 끄덕입니다. 목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요. 재판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공간이 느껴져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숨이 막힙니다. 흰 장갑을 끼고 판결문을 넘기며 자리에 앉아요. 피고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은 떨리고 있어요. 소매치기 혐의로 기소된 19세 청년이 앞으로 나옵니다. 어린 얼굴에 불안함이 가득해요. 판사님,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억울해요.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요.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명확하지 않아요. 법대로라면 무죄가 맞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아니, 제가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당신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 누구도 제가 사실 저 자신에게 한 말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해요. 방망이를 내려놓으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법원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수화물 분실 관련 민사 사건이라고 적힌 표지. 별것 아닌 사건이겠거니 생각하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명단, 증거 목록, 차례대로 넘겨봅니다. 그런데 참고인 명단에서 손이 멈췄어요.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 마크 윌슨,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요. 바사삭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몇 달 전 공항에서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와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서류를 줍기 위해 몸을 굽히는데 어지러워서 의자를 잡아야 했어요. 그날의 굴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별실에서 그 남자들이 저를 바라보던 시선, 손목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겨우 파일을 집어들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마크 윌슨이라는 글자가 눈에 계속 어른거려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숨이 가빠집니다. 이게 정말 그 남자일까요? 사건 개요를 다시 읽어봅니다. LA 국제공항 TSA 보안 검색 과정에서의 수화물 분실 사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펜을 든 손이 마지막까지 떨렸어요. 몇 시간 뒤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뭔가 이상해. 너무 이상해. 책상 위에 펼쳐진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봅니다. 민사사건 하나가 이렇게 복잡할 리 없는데 수화물 분실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보자. 공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LA 국제공항 TSA 관련 사건, 유사 패턴, 조사 협조 요청, 법원 공식 레터헤드가 붙은 문서를 작성하는 동안 펜 끝이 계속 떨렸어요. 며칠 후 두꺼운 봉투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FBI에서 보낸 수사 기록들이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별실 수색 관련 보고서가 총 6건. 모든 피해자가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어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하나씩 파일을 넘기면서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김모 씨, 수색 후 명품 가방 분실. 두 번째 사건, 박모 씨, 수색 후 노트북 교체됨. 세 번째 사건 이모 씨, 수색 후 현금 일부 도난. 이건 조직적이야. 책상에 흰 종이를 펼치고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날짜, 피해자 이름, 분실 물품, 담당 보안 요원.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공통점을 찾아갑니다. 펜으로 선을 그으며 연결고리를 찾아나가요. 6건 중 4건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수색 이후 짐이 바뀌어 있었다. 수화물이 사라졌다. 그리고 담당 보안 요원란을 확인하는 순간 마크 윌슨. 또 마크 윌슨? 6건 중 4건에서 그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에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형광펜으로 마크 윌슨이라는 이름을 표시했습니다. 노란색 형광이 그 이름을 감쌀 때마다 그날 공항에서의 굴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요. 이제 알겠어.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책상에 양팔을 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조직적인 범죄, 아시아계 여성만을 표적으로 한 계획적 행위, 그리고 그 중심에 마크 윌슨이 있었습니다. 제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법정 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마크 윌슨과 직접 마주하는 날. 법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들어왔습니다. 키 큰 백인 남성, 회색 정장을 입고 있어요. 두리번거리며 법정을 둘러보는 모습. 어디서 뵌 듯하네요. 그가 저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여전히 그 밉살스러운 미소예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몇 달 전 공항 별실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나요.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당했던 굴욕. 하지만 그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냥 또 다른 아시아 여성일 뿐이었나 봐요. 이가 저절로 악물렸습니다.
손에 든 판결문이 구겨질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판사님이시군요. 영광입니다. 웃으며 가볍게 인사하는 모습.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분노? 아니면 복수심? 아니에요.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법복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곧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오늘 재판 잘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자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듯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고. 당신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폭로하겠다고. 그가 피고석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판 시작 5분 전 저는 판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하자, 이수진. 속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공항 별실에서 느꼈던 그 굴욕감이요. 윌슨의 손이 제 몸을 더듬던 순간, 동료들과 함께 킥킥 웃던 소리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해졌어요. 그리고 피고석에 앉은 윌슨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손에 든 펜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현실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예요. 법정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천천히 다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윌슨의 모습도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어요. 떨리던 손끝도 이제 멈췄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요. 피고인 윌슨, 피해자들의 수색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시나요? 윌슨은 피고석에서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물론이죠. 절차대로 했을 뿐입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렇다면 피해자 이수진 씨 사건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기억나지 않네요. 똑같은 대답이 또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기억나지 않습니다. 윌슨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사소한 일인 양 말입니다. 6건의 사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많은 승객을 상대하는데 일일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태도가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저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피고인.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정은 기억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윌슨의 웃음이 멈췄어요. 증거를 검토하죠. 저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측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될 차례였어요. 윌슨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검사가 일어나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중고 거래 사이트 캡처본을 제출합니다. 대형 모니터에 스크린샷이 뜨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분실 신고된 수화물들이 그대로 판매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애플 노트북, 명품 시계까지. 이 계정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고 윌슨의 동료 거주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윌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변호사가 급히 윌슨의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추가로 공항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어요. 흑백 화면 속 윌슨이 수화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일반 승객 출입구가 아닌 직원 전용 통로로 향하고 있었어요. 해당 영상의 시간은 오후 3시 27분입니다. 시간표와 대조해보니 수색이 끝난 직후였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윌슨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증거를 정리했어요.
화면 속 윌슨의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일상처럼 습관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법정 안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핵심을 파고들 때였어요. 윌슨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아시아계 여성인 건 우연일까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피고로 출석한 보안 요원은 전부 남성이네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TSA 규정상 여성 수색엔 여성 요원이 동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윌슨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전부 여성인데 왜 피고로 참석한 여성 요원은 자리에 없는 거죠? 검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어요. TSA 규정 관련 추가 피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보강에서 다음 재판에 참석해 주세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어요. 네, 판사님. 재조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윌슨은 처음으로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변호사가 급히 윌슨과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저는 조용히 판결봉을 들어올렸어요. 이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열린 공판장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방청석엔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검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일어섰어요.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윌슨은 피고석에 앉아 손톱을 뜯고 있었어요. TSA 인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해당 날짜에 여성 보안 요원 2명이 정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윌슨 피고가 응급 상황이라며 교체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윌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응급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소리를 낮게 깔며 물었습니다. 기록상으론 명확한 사유가 없습니다. 윌슨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섰어요. 예,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잠깐, 손을 들어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왜 여성 보안 요원을 일부러 비운 겁니까? 그 질문이 법정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윌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말끝이 흐려졌어요. 업무 효율성? 반복하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법정 전체를 눌렀어요. 검사가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추가 진술 확보 과정에서 피해자 4명이 공통적으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수색 도중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으며 설명 없이 손이 지나쳤다고 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수진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중 한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서 딱딱한 물체가 만져진다고 하며 여러 차례 손을 올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윌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속옷을 확인한다며 셔츠를 거두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수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엉덩이 부분에서 물건이 감지됐다는 이유로 반복된 터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숨막히게 조용해졌어요. 수색이 끝난 뒤 윌슨이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몸에 뭘 숨기는 건 습관인가 보죠? 라고요?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바로 그 말이었어요. 자신에게도 했던 그 모욕적인 말. 방청석에서 들릴 듯 말 듯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손에 든 펜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윌슨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듯이.
수진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오랜 침묵 속에서 검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피해자 증언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법정 앞쪽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 여성이 나타났어요. 28세 정도로 보이는 아시아계 여성.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수색이 아니라 더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게 화면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정말로 그건 수색이 아니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수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여성의 표정에서 자신을 봤거든요. 윌슨이 처음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입을 꽉 다물었어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동료 보안 요원일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든 선소서를 받아들고 오른손을 들었어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검사가 질문지를 펼쳤습니다. 윌슨의 근무 태도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윌슨은 특정 승객을 지목해 수색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확인 좀 하러 간다며 웃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웃음 기억났거든요. 자신을 수색할 때도 똑같이 웃었던 걸. 윌슨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다는 듯이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작게 혀를 찼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윌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구분, 어깨와 숨죽인 침묵을. 이제야 그가 작아 보였어요.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했어요. 판결문을 펼치며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마크 윌슨. 윌슨이 고개를 들었지만 수진과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어요. 당신은 인종과 성별을 이용한 권력 남용을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공권력은 신체를 더듬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청석 곳곳에서 억눌린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누군가는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성추행 및 절도 공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윌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인이 급히 뭔가 속삭였지만 그는 듣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또한 보안 직종 영구 퇴직 명령을 병과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권력은 약자를 짓밟는 도구가 아닙니다. 법정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윌슨은 머리를 완전히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작지만 힘찬 박수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와 슬픔이 터져나오는 소리였어요. 한 피해자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기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 뒤편에서 한 아시아계 여성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서 수진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지는 판사석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망 너머로 그 여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그 순간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이번엔 더 크고
더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수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들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어깨가 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수지는 판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었습니다. 판사님,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사실에 근거해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연달아 보도했어요. TSA 내부 인종차별 스캔들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전국 뉴스에 나왔어. 남편이 신문을 들고 달려왔어요. 수지는 조용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시아계 여성 표적 성추행 부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윌슨의 사진 옆에는 보안직 영구 퇴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 피고 3명이 기소됩니다. 검사가 전화로 알려왔어요. 윌슨의 동료들까지 줄줄이 잡힌 거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네요. 그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며칠 뒤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TSA 본부에서 공항 보안 시스템 전면 감사에 착수한다는 발표였어요. 전국 공항의 보안 절차가 재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앵커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어요. 이제야 시작이군요.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아시아계 시민권제 단체에서 온 감사 인사였습니다. 수지는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걸 직접 본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연방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윌슨이 특별 격리 구역으로 이송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 전용 구역이었죠. 윌슨, 이쪽으로 이동해.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윌슨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일반 수감자들 사이에서 그의 죄명이 알려진 후부터였죠. 보안 요원이 여성들 몸 더듬었다더라. 아시아 여자들만 골라서 했다며. 역겨운 새끼네. 권력 남용하고. 식당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었습니다. 윌슨이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경멸과 혐오가 담긴 눈빛들이었죠. 저런 놈이 우리랑 같은 곳에 있다니. 누군가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윌슨은 더욱 어깨를 움츠렸어요. 격리 구역문이 찰컥하며 닫혔습니다. 이제 그는 하루 23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어요. 1시간의 운동 시간마저 따로 배정받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죠. 안전상 조치입니다. 이해하시길. 하지만 윌슨에게는 또 다른 처벌처럼 느껴졌어요.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독 좁아 보였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대고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권력을 악용했던 대가가 이런 것이었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LA 국제공항에 서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신분증과 탑승권 보여주세요.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예의 바른 목소리, 존중하는 시선이었어요. 서류를 건네며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절차적이고 정확했어요. 더 이상 불필요한 터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과하세요. 짐도 무사히 엑스레이를 통과했어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던 중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안 검색대가 저 멀리 보였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눈을 뜨자 세상이 더 선명해 보였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어요. 탑승구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에 비행기들이 하나씩 이륙하고 있었어요. 저도 곧 새로운 곳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무사히 통과했어. 곧 출발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다행이야. 조심히 와. 따뜻한 메시지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